지금부터 2024년 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 및 주요 업무 구두보고, 설 종합대책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되었던 우리 구 주요 사업들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총 18개의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소통 담당관의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통 담당관이 금날의 캐릭터 리뉴얼을 위한 수요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새로운 도시 브랜드와 변화된 구 이미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운영 캐릭터 개발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리뉴얼된 캐릭터의 부서별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이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캐릭터 활용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활용 범위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안내판 및 현판에, 부서별 주요 사업 및 정책 홍보물에, 또한 금천 하모니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구민의 날 등 주요 행사에 활용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 활용 사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및 활용 가능 분야에 대해 제출하여 주시고 색감 및 표정, 상황 활동 등 응용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설 종합대책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이 2024년 설 종합대책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 방향 및 개요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2월 7일 수요일부터
2월 13일 화요일까지 총 7일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휴 기간 긴급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총 6개 분야의 대책 실천을 통해 안전과 민생을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이쪽 분야별 추진 사항입니다. 안전 분야로는 연휴 기간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상황실과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눔 분야로는 설 명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소외계층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방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로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연장 및 증회를 실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 분야로는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과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운영하고 청소 상황실 및 청소 대행업체 기동반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 및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비회행이나 복무기강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상황실 운영입니다.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및 9개의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연휴 기간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분야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안전과장이 2024년 설 명절 재난 대응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구청사 지하 1층 유통합 운영센터 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 상황실이 설 명절 기간에도 재난안전 분야를 전담하여 24시간 근무합니다. 근무는 주민안전과 직원 및 전담요원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국가재난관리 시스템과 재난안전 통신망 등 재난 관련 장비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접수,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인명이나 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초기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대책으로 설 명절 기간 중 한파특보 발령 시 4개 반 5개 부서가 조별 근무 명령에 따라 부서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한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등 4,500여 명의 연락처 DB를 정비하여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인사이동과 업무 분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직원들의 변동에 따라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원거리 출타 직원을 위한 대직관계 및 상황 발생 시 실무반별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제설 대응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대응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기온은 변동이 크겠으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초동 제설대책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제설대책 24시간 운영 유지,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지점 중점 제설 실시, 기양직원 대직 비상근무 시스템으로 응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한 제설 작업을 위한 제설 장비, 자재, 점검 및 정비 사항입니다. 점검은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도의로 열선과 자동 염수 살포장치 정상 작동 여부, 살포기 및 보호도 제설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제설함 내 제설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설제를 보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도로와 보도 점검 및 정비 사항입니다. 점검은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도로의 포트홀, 파손 및 보도블록 치마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아스팔트 포트홀 12개소, 보도 치마 8개소를 적출하여 1월 26일 금요일까지 정비를 하였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도로 순찰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사항입니다. 지난주에 관내 교량 3개소, 보도 육교 7개소, 터널 2개소, 지하보차도 4개소 등 시설물에 대해 유관 점검 결과 일부 비물바지 막힘, 콘크리트 일부 탈락 사항 등을 발견하고 도로가 기동반을 통하여 즉시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순찰 및 정비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이 2024년 설 종합대책 중 나눔 관련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맞춤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 200가구에 2024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천만 원을 가구에 10만 원씩 특별 성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명절 위문금을 지원 대상절별 5억 5,293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작년 대비 1만 원 증액되어 1인당 3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작년 대비 50가구 확대된 600가구에 대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취약계층에는 설 명절 특식 지원과 중장년 미반찬 지원 대상자에게는 명절 식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민간 합동 분야별 취약계층 방문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소외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설 연휴 수송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설 연휴가 주말 포함 4일간으로 짧은 만큼 빠른 기경을 위해 명절 당일부터 기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에 따라 관내 마을버스 고객 노선에 대해 설 명절 당일 및 다음날 2일 0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지하철은 11개 호선에 대해 종착역 막차 기준으로 2일 02시까지 연장 운행하여 총 236회 증여하고 시내버스 모든 노선에 대해 2일 0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기타 심야버스 14개 노선은 23시부터 2일 06시까지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2일 총 4일간으로 장소는 부청 종합상황실입니다. 운영방법은 당직실 근무자와 연계한 교통대책발은 당직원으로 대체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2인 1조 4개 반으로 편성된 교통행정과 설 연휴 상황 근무자와 연계한 상황 대응으로 우리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기성 기경길이 되도록 수송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이 2024년 설 연휴 교통질서 유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설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 월요일까지 4일간 관내 공용주차장, 학교, 민간부설차장 등 30개소 1,651면을 개방하여 우리구를 찾아오는 기성객 및 방문객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인 전인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8일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연휴 중에는 주야간 단속조를 편성하여 민원 다발 구간과 교통 흐름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가급적 계도 위주 단속을 통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쪽 설 연휴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은 설 전주인 2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6일 화요일까지 사업용 차량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투입 인원은 4일간 총 4개조 16명입니다. 단속 장소는 이용객이 많은 전철역 주변과 교통 혼잡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택시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정류소 정찰 조사 문란 등에 대해 기도 및 규정 안내 위주로 실시하되 고의적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주민과 내방객들의 완전한 보호 환경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 연휴 교통주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교육 중으로 폐기물관리팀장이 설날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청소 대행업체 휴무에 따라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 2월 8일 목요일부터 2월 11일 일요일까지 배출 금지 기간을 안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설 연휴 이후인 2월 12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수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공무관 및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설 연휴 전과 설 연휴 기간 중 그리고 설 연휴 이후 3단계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설 연휴 전 추진 계획입니다. 홍보 및 적환장 정비 그리고 특별 대청소입니다. 생활쓰레기 미수거 홍보는 지난 1월 22일부터 현수막, 포스터, 배너, 전단지, 관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일제 수거 및 적환장 정비는 생활 폐기물이 적시되지 않도록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8일 목요일 중 관내 10개 동의 골목길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날 맞이 특별 대청소는 2월 8일 목요일 이전의 하루를 관내 10개 동 골목길 전체를 대상으로 동클린 봉사단 및 직능단체, 환경공무관,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 대청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 연휴 기간 중 추진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2월 9일 금요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청소행정과에 청소 상황실 운영을 통해 민원 접수 처리, 관내 순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3명씩 총 12명의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 근무할 계획입니다. 관내 골목 및 주요 간선도로 청소를 위해 기동조를 투입하여 하루 50여 명씩 200여 명이 수거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업체의 비상근무 기동반도 동시에 운영하여 2월 8일 목요일 밤 10시부터 10일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이틀 동안은 업체별 2개 조씩 총 8개 조를 운영하여 50m, 20m 도로에 포함된 수거지역과 시장, 상점과 거리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와 청소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 폐기물을 2월 8일 목요일 새벽까지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이고 구청 직원과 동클린 마을 봉사단 및 환경공무관 1000여 명이 함께 골목길과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학과장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에서 18쪽입니다. 먼저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입니다.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발생에 대비하여 의학과 직원이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의원, 약국을 안내하고 소방청, 서울시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 점검과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우리구 종합병원인 희명병원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및 전문 과목별 당직 의사를 지정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원으로는 플러스 소아청소년과 의원외 25개소가 지정 운영되어질 예정이며 문 여는 약국으로는 가까운 약국 외 83개소 등이고
휴무 병원과 휴무 약국은 임금 문 여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정된 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당번이 시작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의약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입니다. 문 여는 병원 약국이 2월 2일 이후 확정되면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기재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에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 외 다산 콜센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을 통해 일자별, 시간대별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주민이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물가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설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운영인력 6명으로 지역경제과 내 운영하며 물가 동향 파악, 불공정 상거래 행위 단속 및 신고 처리 등 재반 물가 상황 관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공정 거래 확인 시 1차 현장 궤도 후 미이행 시 추가 점검과 최종 소비자 보건 통보 등을 실시합니다.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 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 3개주 6명이 개인 서비스 요금, 농수축산물, 상거래 질서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부당요금 인상 행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행위 및 가격 표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성수품 가격 안전 관리를 위한 물가 동향 파악은 설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한 가격 급변동 추이 동향 파악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성수품에 대한 가격 사항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가격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시장별 이벤트 경품 행사비로 400만 원씩 지원하여 설맞이 제수용품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물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기관 확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대비 특별 감찰 및 복무 점검을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입니다. 중점 감찰 및 점검 대상은 설 명절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 청렴 의무 위반,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출근, 초과 근무, 출장 이행 실태 등 복무 위반 사항,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입니다. 추진 기간 중 주요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또한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직원의 비위행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설 명절 대비 검소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설명절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이대로만 진행을 하면 저희가 뭐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실행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교통대책 중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장을 보러 오는 시민들의 지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간에 주차 허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명절에 늘 이 전통시장에 전기 부분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가끔씩 화재가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절 전에 전기와 관련된 점검과 또 명절 기간 중에 그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이제 시작된 지 새해가 1월 1일자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말이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원래는 이제 올해 업무 계획이나 그동안 수립했던 과정에 대해서 잘 복귀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해 주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해 인사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금천구가 이제 1995년도에 출발한 이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부족한 인프라 또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새롭게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또 도약을 한 해로 만들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철저한 준비와 또 자기 혁신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마침 최근에 우리 금천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큰 변화들도 논의되고 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부선 지하화 움직임이라든지 GTX D 노선 가산 경유 움직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군부대 이전 사업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도시계획법이 통과됨으로써 약간의 큰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우리들에 대한 도전들이나 과제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 지난 30년 올해가 29년 차죠. 29년을 돌아보면은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의 변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서울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잘 출발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화와 개혁의 어떤 과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가칭 금천 이제 미래 30년 미래 포럼도 준비하라고 이미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미래 30년을 위해서 교통이나 산업 또 역사 문화 교육 이런 각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하고 또 앞으로 미래 30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준비를 잘 해나가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금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 발굴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히 수립을 해서 같이 공유도 하시고 또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잘 만들 때 같이 협력을 해서 준비를 잘 해나가실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 주민 불편 사항 중에서 제일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운행 관련 사안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관계기관이나 또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은 운전자 부족에 따른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증가돼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과거에 배차 간격이 2배, 3배로 늘어나면서 겨울철에
마을버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굉장히 주민 불편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버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버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이런 것들도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 개선 요구도 주민들이 직접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마을버스 자체가 노선 증설이나 또 시설 개선이 대부분 서울시에 있다라는 그런 제안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지금 같은 조건에서 또 마을버스 사업자가 얘기하는 그런 조건에서 과연 운전기사가 수개월 내에 더 채용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어떤 새로운 구조개혁이나 노선 신설 또 내지는 지금 제가 타구에서도 신설되는 이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초소형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 새로운 대안들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불편 사항이 우리 금천구 마을버스 운행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어떤 타구 조세 사례라든지 또 아니면은 혁신적인 어떤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속도감입니다. 또 속도 있게 정책을 대안을 만들어야지 하루 이틀 또 한두 달 이렇게 걸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더 연구를 같이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리고 신속하게 정책을 만들고 또 대책을 수립하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부터 이거는 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혁신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철저하게 주간 단위로 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올해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은 전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책 중립 의무, 그다음에 선거 중립을 엄정히 준수해라라는 당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또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가 된다라는 선관위의 해석도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뭐 정당 관계자나 또 정책 인사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으로 오해받는 그런 또 사례도 있습니다. 또 동주민세대를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나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의 인적 사항, 또 구정 주요 현안 이런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만반의 자세와 또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지라는 한마디 있습니다. 목사님은